협력사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도 임금 체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요. 자회사 입력 결과에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 포인트 등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결국에 원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원청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서 임협 협상 등과 필연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협상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협력사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교섭단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회사 우리 목표는 올해 명백했습니다. 고정급제 올해 쟁취한다 라는 거였는데 저 회사는 우리 저 취지를 전면 거부하진 않지만 올해 도입은 어렵다 라고 이 정도에다 방어선을 딱 친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전에 저들이 방어선을 친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끝내온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의 방어선과 한계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저들의 방어태세를 깨부술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 우리가 그동안 몸으로 체험해온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저 사람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걸 알면서 서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러고 서로 시간만 끄는 것보다는 대표교섭을 통해서 현실적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쟁으로 돌파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대표교섭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만약에 회사의 대표교섭을 가면서 노동조합이 6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교섭을 하고 대화를 진척시켜 나가는 것을 선택지의 하나로 두기 위해서는 6가지 전제 조건을 회사가 수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뭐였냐면 올해 못한다라면 만약에 그쪽으로 논의가 간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고정급제를 도입한다라는 확약을 문서로 써라. 내년에 재논의하자. 내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가 아니라 내년에는 고정급제 간다 라는 약속 문서로 써라가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평년 수준으로 기본급 인상하고 연말 성과급은 올해 또 별도로 나오겠죠. 올해 말에. 그 외에도 현재 실적과 코로나19로 우리 노동자들의 겪은 수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방안 마련해라 라는 거였고요. 교차직무수당 관련돼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단 회사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금전적 불이익을 겪는 방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협의 핵심 조항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수용해라 라는 것. 다섯 번째로 자회사도 지역주종 TF에 참여해서 2차 지역주종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입장 내라. 여섯 번째 각종 현안 해결할 것. 이 6가지를 회사가 수용한다면 또 다른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노동조합이 내었던 6가지 선결 조건입니다. 이에 관련된 논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급제 도입은 회사가 전면 수용했습니다. 즉 문서를 통해서 내년도에 고정급을 한다. 고정형 임금제를 한다. 라는 것을 문서로 확약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때까지 내년 임역 전까지 노사가 고정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 공동 연구를 해서 내년도 임역을 통해서 저 구체적인 액수와 정의를 결정한다. 단 내년에 고정급제는 간다는 회사가 문서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관련돼서 노동조합이 13만 원 요구했는데 회사는 현재까지는 11만 원을 인상하고 별도의 실적 보상은 돈이 아니라 멀티복지 포인트 25만 원 지급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교차직무수당은 노동조합이 협상 시작, 교차직무수당 개선을 위한 협상 시작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금전적 불이익 안 된다. 그다음에 교차직무수당의 폐지나 조정 안 된다. 직군을 회귀시키는 거 안 된다. 인위적 지역 조정 안 된다. 라는 정도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었는데 이것을 문서로 확인하겠다라는 데까지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 몇 가지 지점에서 여전히 이견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단협 핵심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수용을 했습니다. 지역전환 TF와 관련돼서는 자신들도 자신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는 방향을 내겠다. 기타 현안은 단협 논의 결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이렇게 6대 전제 조건을 내걸었고요. 그 6대 전제 조건에 대해서 회사가 대부분 전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대표교섭과 본교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좁혀보고 운영위원 동지들과 함께 어느 쪽 길로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협에 대한 논의 결과인데요. 이건 그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단협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회장님들께서 이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 조합원들에게 운영이 자료 프레젠테이션 나눠드린 걸 통해 갖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협에 관련된 건 설명을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해야 될 지점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조건 속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이 그동안 20여 년간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상황을 겪었지만 올해만큼 솔직히 좀 앞뒤가 안 보이고 답답한 상황은 처음이기는 합니다. 어쨌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전진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고정급제 도입 시점을 확정하는 문서 받고 단협과 저기와 관련된 법령을 받아냄으로써 고정급제 쟁취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건설해내고 이걸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집행부와 운영위원들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플랜 A, 즉 이야기했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것은 이제 그럼 더 이상 회사의 한계와 회사의 입장 확인되었으니 협상을 더 이상 길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제 교섭 결렬하고 투쟁하러 나가자라는 것이 플랜 A인 거고요. 플랜 B는 확실한 교두보, 고정급제 도입 약속을 문서로 받아내는 것 하고 내년도 임역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논의 결과 나누고 그때까지 조직력 강화해서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년 임협에서 쟁취하는 것이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랜 A의 고려 지점 짧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상황 어렵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유리할 때만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직적 상황, 쟁의 전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싸워야 하는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 통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투쟁으로 우리가 쟁취한다 라는 기조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위험한 지점은 플랜 A를 선택해서 이 투쟁을 했을 때 이 결과가 100% 승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누구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최악의 경우에는 플랜 B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성과보다도 못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플랜 A의 위험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플랜 B는 어떠냐? 회사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이때 전제 상황.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사와 대화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고정급제 도입을 이제 문서로 확약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진인 건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올해 여기까지 갈 생각이기는 했고 시기가 좀 미뤄지는 꼴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문서로 받아낸다는 건 큰 진전이죠. 그리고 임금 인상 총 지급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평년과. 그러나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일회성 포인트 지급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가 평년에 비해 좀 부족한 거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차직무수당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차직무수당은 우리가 올해 고정급제로 간다라는 전제로 임시적 경과적 조치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것이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 내부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노동조합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선이 이 교차직무수당을 깎는 방식으로 된다면 올해 임금을 여기서 올려도 여기서 깎인다면 결국 똑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깎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확고한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노동조합도 일부 개선, 현장 혼란되어 돌아가는 지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이 좀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이 판단 결과가 임협을 어떻게 할지, 교섭 국면으로 갈지, 투쟁 국면으로 갈지
관련된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플랜 B의 고려 지점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들으셨겠지만 이렇습니다. 결정사항 1, 플랜 B. 교섭과 대화를 통해서 노사 간 이견을 좁혀 타결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런 겁니다. 추가적인 협상, 즉 임금의 인상액이나 단체 협상 요구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협상의 주요 요소들, 한마디로 더 협상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들은 집행부가 교섭단에게 전체 위임한다 라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교차 직무수단 개선 방안은 추후에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우리 내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라는 것이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와 교섭단은 회사와 교섭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교섭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권리를 확장하고 고정급제와 관련된 회사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더 굳건하게 받아내기 위해 저와 교섭단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운영위원회의 판단은 플랜 B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노조, 희망연대 노동조합, LG 플러스 비정규직 지부는 집행부가 결정했다고, 교섭단이 결정했다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여러분의 뜻을 거슬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수렴, 오늘의 이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와 타결이 되고 나면 잠정합의안을 갖고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으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신다면 집행부와 교섭단은 그런 협상 순전하고 여의가 없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교섭단이 그동안 대표 교섭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섭이 연장된 상황에서 계속 교섭 교착 국면을 갖는 것보다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조합원 여러분과 논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협상해서 가져오겠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지회장님들의 보충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견과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해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기탄 없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임역이 지금 이제 중대한 불수령을 맞았습니다. 타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요한 불수령에 도달했습니다. 집행부와 교섭단은 최선을 다해서 교섭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를 신장시킬 방향을 찾겠습니다.